뉴욕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어제 붙잡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내 증오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주 지역을 순회 방문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이 어제 베이사이드 KCS 한인동포회관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모든 변이를 한 번에 잡는 코로나19 백신을 연내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맨하튼의 아파트 임대료는 중간값이 무려 3,600달러를 넘으면서 2달 연속으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어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지역 방송인 WNYC는 용의자 66살 프랭크 제임스가 맨하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체포됐고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천 시외 뉴욕 경찰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제임스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위치를 밝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당국 합동 브리핑에서 뉴욕 동부지검은 제임스에 대해 공공교통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언 피스 검사는 제임스가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임스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뉴욕주에서 강도와 성범죄, 절도 등으로 9번, 뉴저지주에서도 3번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 뉴욕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 당국과 한인회 등 다방면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내 증오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205개 비영리 단체 등에 1,600만 달러의 증오범죄 예방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어제 뉴욕 시립대 퀸즈 칼리지에서 열린 회견에서 증오와 인종차별, 외국인 차별은 뉴욕주에 있을 곳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공공안전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주지사는 총 205개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에 1,600만 달러에 달하는 증오범죄 예방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과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 커뮤니티 단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주지사가 서명해 확정된 뉴욕주의 2022-2023 회계연도 예산 속에는 증오범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보호 지원금에 2,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당초 최대 2,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던 것에서 2,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된 겁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공공안전 및 형사법 개혁에 따라 개정 전에는 체포가 불가능했던 일부 증오범죄 혐의들이 이제는 만 18세 이상일 경우 모두 체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주 지역을 순회 방문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이 어제 베이사이드 KCS 한인동포회관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이 재외동포청 설치와 복수국적,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차세대 한인교육 지원 등 동포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정용일 뉴욕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어제 행사에서 김석기 의원은 먼저 윤 당선인의 감사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소개하고 윤 당선인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나올 때 당선자께서 재외동포청 문제를 본인이 동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실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복수국적법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 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55세 한참 일할 나이에 또 많은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동포분들이
이제 우리 국적을 회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맞는 활동을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김 의원은 이런 제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석이 부족한 차기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외 동포들의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를 거쳐 뉴욕을 방문한 김 의원은 워싱턴 DC와 애틀랜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귀국합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모든 변이를 한 번에 잡는 코로나19 백신을 연내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연간 보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면서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버트 블라 화이자 대표는 어제 국제약업단체 연합회 주최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가을까지는 확실히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모든 알려진 변이에 효과 있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라 대표는 또 보호 효과가 연간 지속될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독감 백신을 맞듯이 매년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 CEO는 이런 경우 백신 피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맞지 않으려 할 것이고 맞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3, 4차 횟수를 거듭할수록 접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약업단체 연합회 브리핑에서는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제안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토머스 쿠안이 국제약업단체 연합회 IFPMA 사무총장은 공급이 수요를 훨씬 능가하는데 아직도 백신의 지식재산권 포기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여행 자제 국가 목록을 대폭 손질합니다. 4단계 여행 경보를 내린 국가들의 등급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성명을 통해 여행 자제 국가 목록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4단계 여행 경보는 매우 급격한 확산세를 경험 중인 국가에만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90개 국가에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보츠와나 등 국가들의 등급을 기존 4단계에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사와 여행업계로부터 항공편 출발 전 PCR 음성 확인서 요건을 완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업계는 PCR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외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국제선 비행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아직까지 보건당국이 음성 확인서 요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올 연말 미국 경제에 폭풍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내년 어느 시점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어제 실적 발표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2, 3분기까지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양적 긴축을 언급하고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자기는 지평선에 있는 폭풍 구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미국이 관리 가능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높은 성장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시장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0.5%까지 올렸는데 올해 6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모든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이르면 6월부터는 9조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이먼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것들은 매우 강력하고 아마도 내년 중 어느 시점에선 충돌할 것이라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경기 침체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맨하튼의 아파트 임대료는 중간값이 무려 3,600달러를 넘으면서 2달 연속으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게다가 여름까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맨하튼에서 지난달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월세 중간값이 3,644달러로 2달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 밀러 세뮤얼 등이 보유한 기록 가운데 최근 3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임대료는 1년 전보다 23% 뛰었고 직전 기록인 2월보다 14달러 높았습니다. 지난달 임대차 계약의 5분의 1 가까이는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출근 근무가 재개됐고 사적 모임이 늘어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팬데믹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던 사람들은 상당히 오른 가격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고민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임대인 우위를 결정짓는 변수인 공실률은 4개월째 2%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통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7, 8월을 앞두고 시장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밀러 세뮤얼의 조너선 밀러 회장은 여름까지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몇 주 사이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하락세에도 한번 올라간 주유소 시세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전망과 공급량 증대로 하락하더라도 주유소에서의 연료비는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면서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선 시스템이 복잡하다면서 휘발유 값이 정유 업체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천 개의 회사들이 석유를 시추하고 수십 개 업체가 시추한 기름을 정지한 다음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만 개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미 독립석유협회에 따르면 크고 작은 회사들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휘발유나 디젤을 전혀 만들지 않고 대신 엑손모빌과 같은 정유업체에 원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쉘과 쉐브론 같은 브랜드 주유소들 대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엑손 최고 경영자 데런 우즈도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 미국 주유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수의 주유소 운영 영세 사업자들은 대형 석유 회사의 로고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또 주유소들이 매일 지불하는 도매 가격은 유가의 변동과 주 및 연방 규정에 의해 의무화된 에탄올과 같은 첨가물 가격과 관련이 있는데 이 규정을 준수하고 이익 등을 고려해 최종 주유소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전순위는 이 A순위만 제외하고 5월에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여전히 전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외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 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2020년 9월 이후 전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학위 불문 비숙련,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재개되면서 5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으로 표시됐습니다. 지난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통제력을 잃은 승용차가 갑자기 주행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이 중심을 잃고 고가도로 난간에 부딪히면서 폭발해 불길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10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트럭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은 순간 중심을 잃고 요동치다 차선을 벗어나 고가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튕겨나가면서 폭발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고속도로 아래로는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럭이 만약 고가도로 난간을 뚫고 추락했다면 2차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끔찍한 충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만 충돌 후 차량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트럭의 조수석 문이 열리고 운전자는 안전하게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트럭과 승용차 운전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가 2시간 동안 폐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는 18,000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8만 건으로 4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완전 고용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부주지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2일 벤자민 부주지사의 사임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자민 전 부주지사는 이날 연방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벤자민 전 부주지사의 변호인은 비영리단체 지원에 부적절한 것은 없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한 후 다시 공직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오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일론 머스크가 전날 사측에 트위터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는 나머지 지분 전부를 한 주당 $54 20센트에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총 43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제안서에서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다며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 주간을 맞아 오늘 16일 하루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공원 입장 외에 캠핑과 보트 이용, 특별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 책정된 이용료는 평소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올해 국립공원 무료 입장 행사는 오는 8월 4일, 9월 24일, 11월 11일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